프로의 시선입니다. 오늘도 코스닥으로 시작해 코스닥으로 끝이 나는 걸까요? 두 분과 함께 시선이 머문 두 섹터를 보면서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정태근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장, 송태현 유한타증권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봐야 될 섹터, 사실 이 이야기를 매일같이 짚고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시장의 주인공 이야기나 다름없는데요. 질주하는 2차 전지. 올라타도 될까요? 오늘은 폐배터리의 강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왕좌에 오를 수 있는 탑픽은 누구일지 우리 정 팀장님께서 꼽아주셨습니다. 핫하죠. 너무 핫합니다. 그리고 이슈도 만발이에요. 테슬라 사이버트럭 생산 개시에 이어서 바로 또 실적 발표까지 확인이 됐는데 시간의 거래 움직임만 보면 조금 테슬라의 주가는 실망스럽다라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네. 다만 좋은 쪽은 또 잘 가요. 밸류체인 안에서. 오늘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갈 길 간다? 정말 테슬라 영향을 받았다면 2차 전지가 다 빠져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서두에 우스갯소리를 드린 게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2차 전지는 무조건 간다. 뭐 그런 분위기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네,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적이라든지 뭐 펀더멘털이라든지 어떤 가치적인 측면이 반영이 되면서 간다라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두더잡기 식으로 안 오는 종목이 뭐가 있나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또 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에코프로가 갔지 않습니까? 계속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에코프로 BM이 가고 그 다음 조용했었던 에코프로 HN이 또 이틀 연속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동안 조용했었던 LNF가 또 급등이 나오고 이게 과연 본질적인 가치가 부각이 돼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가 반도체 계속 갖고 나올 때마다 반또체라고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도 뭐 또차 전지라는 얘기가 전에 있었듯이 그냥 반또체 그리고 또차 전지 뭐 계속 가는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온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완화가 됐는데 오늘은 이제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게 되면은 뭐 상승공사, 하락공사 좀 비등비등하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하고 그제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수가 1000종목, 1100종목이 넘어가는데 지수는 1.7%, 1% 올라갔거든요. 네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밀적인 분석으로 설명이 될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쏠림 현상,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갈 길 간다. 뭐 그런 게 반영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정상적이다 아니다,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시장의 흐름에 편승하면서 흘러가는 대로 대응을 해야 하는 장이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쏠림이 하나의 키워드로 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쏠리는 쪽을 볼까요? 오늘 양극재는 살짝 쉬어가는데 다음 타자가 폐배터리다라는 이야기가 장중 내내 들리던데요. 세비캠이 장중에 급등했다가 음봉 전환됐고요. 지금 MPC도 새롭게 부각을 나타내는데 18% 오르다가 10% 상승폭도 다 반납이 되네요. 전기차 이제 배터리 수명 다 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 시장 커질 거라고 하던데 이런 펀더멘털 기대감이에요? 아니면 수급으로 다음 타자인 거예요? 좋게 말하면은 순환매인 거죠. 안 좋게 얘기하면 두더지 잡기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내에서 어떤 걸 올릴까 계속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제 예측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폐배터리가 끝나게 되면 다음 타선도 뭐가 되냐? 제가 볼 때 LFP 배터리 될 것 같아요. LFP. 네, 그쪽도 한번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이제 국내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생산하려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 테슬라 코리아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모델 Y 후륜 모델 같은 경우에 이 LFP 배터리가 채택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8월달, 9월달 출고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부각되지 않지만은 폐배터리도 그동안 조용했었잖아요. 조용했었다가 오늘 부각이 된 것처럼 아마 또 다음 타자는 또 이제 LFP 배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좋게 말하면 순환매, 안 좋게 얘기해드리면 두더잡기식으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가 빠지지 않는 이상 2차 전지 힘은 빠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런 표현을 써둘지 모르겠지만 에코프로 낙수 효과.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뭐 에코프로가 만약에 뭐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본질적 가치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면은 실제가 안 좋아졌을 때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뭐 코스피 이전 얘기가 없던 걸로도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 출발을 한 다음에 양봉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정률적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러거나 말거나
뭐 이런 표현이 계속 쓰게 되네요. 그러면 오늘 폐배터리의 순환매도 결국은 에코프로의 낙수 효과니까 에코프로가 오늘 빠지더라도 괜찮은 거다, 견고한 주가 흐름이다 이렇게 해석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락이 조정이냐 아니면은 하락 전환이냐 네. 우리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에코프로는 누가 보더라도 조정입니다. 하락 전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좋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BM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일단 음봉 전환까지는 아니라는 점도 얘기를 해주셨고 HN도 오늘은 상승이죠. 그러면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 잘 달렸잖아요. 특히 양극재 중심으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앱은 누가 뭐래도 대장 아니었습니까? 송 과장님도 오늘은 테슬라 영향권 없다고 보시는지, 사실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내일 정규장의 해석도 기다려봐야 되는 건 맞잖아요. 2분기 양극재 가격이라든지 불안한 요소들이 있긴 한데 조정에 들어가지는 않을까요?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는 영향을 덜 미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 그런 부분이 더욱더 강했으면 아침에 사실상 하락으로 시작을 하게 돼서 그 하락폭을 더욱더 키워나갔을 텐데 네. 장중에 보게 되면 상당히 그 하락폭을 줄여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실 에코프로는 지금 음봉이 발생을 하기는 했지만 에코프로 BAB라든지 아니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지만 양봉을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자체가 이제 하락으로 전환 혹은 이제 불안한 요소 이런 부분이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투자에 대한 심리가 상당히 많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물량 자체를 소화를 잘 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탄력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에도 아마도 이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에 일단 먼저 돌입을 하게 되고 네. 그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난 이후에 무언가 안 좋은 이슈가 발생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횡보 내지는 약간의 우회항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어느 정도 주가가 유지가 된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되는 걸 테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섹터 안에서에 대한 순환매가 많이 돌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오늘도 잘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폐배터리 관련돼서도 어제부터 움직임이 좋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종목군들이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 종목 안에서도 보게 되면 먼저는 이 종목이 움직였다가 그리고 오후장에는 다른 종목이 다시 움직이게 주거니 되고 뻑거니. 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도 앞으로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안 움직인 종목들은 충분히 한 번씩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밸류 체인이 대장이 될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순환매로 키 맞추기 정도는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대장이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그 섹터 내에서도 보게 되면 양극재가 네. 사실상 가장 그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밑을 따라가는 게 사실 뭐 리튬이라든지 아니면은 장비 관련된 회사들이 네.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내는 그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일부씩은 사실상 중간중간 비트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네. 결국은 2차 전지의 핵심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인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 빠지면서 그 종목이 더 간다? 이렇게 네. 보기에는 많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에코프로 그룹의 영향력을 지대하게 보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SK 아이테크놀로지의 4%가량 상승, 다시 한번 10만 원 가나 할 정도로 반등이 나와요. 이 영향에 다른 셀사는 약한데 SK 이노베이션도 상승이지 않습니까? 이런 선별적인 강세 움직임은 어떤 의미 있다고 보세요? 그죠? 순환매다? 오늘의 컨셉이 이 섹터 안에서 지금까지 덜 움직였던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런 부분이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SK 이노베이션이 장중에 아침에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지만 네. 지금 보게 되면 2%권으로 상승폭을 많이 줄였거든요. 네.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못 움직였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WCP라는 종목도 오늘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엔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까지 움직임이 상당히 느렸던 종목군이었었는데 그 움직임이 이제 막 갑작스럽게 빨라지게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것이 지금까지 좀 안 움직였던 종목들이 좀 더 움직인 것이 아니냐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폐배터리 안에서도 보게 되면은 아침에 보게 됐을 때는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세빛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었는데 오히려 오후장에 가게 되면서 KPS가 더 움직임이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한 10%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섹터 순환매 속에서에 대한 이제 이 수급이 이동함에 따라서
되면서 상당히 올라갔었다가 줄어드는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속력에 있어서도 오후장, 오전장의 변동성이 계속 서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의 움직임도 주목해 봐야겠네요. 말씀하신 KPS 강세, 코스나인도 28% 급등세를 보이면서 고점을 더 높여갑니다. 장비 쪽도 볼게요. 앞서서 송 과장님께서도 오늘 장비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폐배터리가 아주 먼 성장성을 갖고 있다면 가장 먼저 이렇게 공장 증설과 함께 실적에 들어갈 수 있는 네네. 장비가 실적으로는 가장 기대감이 큰 쪽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PNT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 탑 머티리얼도 좋게 보셨잖아요. 코인테크도 그렇고. 이쪽의 상승룸은 어느 정도나 열려 있어요? 어찌 보면은 장비 쪽이 저는 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못 왜냐하면 가고 있는 거 맞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장비 섹터 같은 경우는 뭐 TSI라든지 나인테크라든지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TSI 그리고 원준 뭐 이런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은 뭐 코인테크도 마찬가지고요. 움직이는 거 보면은 안 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소재 쪽이 좀 더 이제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네. 우리도 가는데 왜 안 보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핑계는 그러니까 갈 만한 이유는 그 좀 전에 폐배터리보다는 이 장비 쪽이 좀 더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소재 쪽 같은 폐배터리 같은 경우도 뭐 자꾸 에코프로만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그 유럽에서 지속 가능한 배터리바 통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네. 충분히 모멘텀은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비 쪽보다는 더 멀다라는 거죠. 근데 장비 쪽이 왜 더 가깝냐고 좀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미국 쪽만 보더라도 LG에너솔루션, SK온, 삼성 SDI 그러니까 각각 뭐 스텔란티스라든지 그 얼티엄셀즈라든지 이런 것들 합작범을 통해 가지고 증설을 이제 4분기부터 장비 반입을 시작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예. 본다면은 폐배터리보다는 장비 쪽이 좀 더 모멘텀이 가깝다라는 거죠. 수주 소식들이.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한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유럽의 배터리 신생 기업들이 한국 소부장 쪽으로 상당히 러브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아무래도 장비가 좋고 그리고 싸고 그리고 품질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통과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중국을 현재 배제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이 장비들을 그 개발을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소재를 도입하는 것보다 한국 기업들 쪽으로 하는 게 좀 더 낫다는 판단이 그리고 인식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로브콜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비 같은 경우 수출 쪽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유럽 쪽으로도 미국 쪽으로도 갈 만한 방향성이 좀 더 많이 열려 있는 상황들이고 4분기에 장비 발주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비가 모멘텀은 더 많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재 쪽이란지 에코프로 발생된 낙수 효과 때문에 그래, 상대적으로 이제 시선이 장비 쪽보다는 소재 쪽으로 좀 더 쏠려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장비도 가긴 간다. 뒤따라 간다. 네네. 소외주들의 반란 오늘의 키워드인데 네네. 중요한 건 이제 양극재의 힘, 그 뚝심 있게 움직이는 이 종목들의 네네. 강세 움직임이 중심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소외주에서 가져오신 건 아니죠, 타픽. 어딜 보자는 말씀이실지 궁금해요. 솔직히 말해 에코프로 BM을 갖고 왔어요. 어. 왜냐하면은 BM 더 가요? 네. 그동안 에코프로 BM도 상당히 조용했었거든요. 네. 조용했었다가 최근에 와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가격적인 부담이 분명히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에코프로에 대한? 에코프로에서 이제 소위 그 보유자 영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뒤늦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에서 상당히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이제 매수가 들어가고 있지만 에코프로 BM 쪽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에코프로 H까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사실은 코스모학을 가지고 나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게 네. 좀 시세가 더 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치적인 측면을 많이 좀 부각을 시키고 많이 보더라도 결국에는 트레이딩 관점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보였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에코프로를 제가 굳이 왜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마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 시청하신 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일단은 40만 원 정도 볼 겁니다. 40만 원 정도 볼 거고 이제 손절 같은 경우는 32만 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아시는 거 맞겠죠? 아실 거예요. 펀더멘털에 대해서 워낙 또 강하고 그리고 최근 이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시장 분위기보다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그냥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가는 놈이 더 간다. 달릴 만에 올라타라. 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알겠습니다. 40만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네요. 에코프로 BM 이번 주에 뚫어낸 35만 원의 상향 조정 움직임 속에 40만 원까지 움직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탑픽으로 2차 전지 안에 에코프로 BM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섹터입니다. 네.
반도체, 그다음에 디자인 하우스가 파운드리 시장 안에서 성공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삼성과 테슬라 동맹 소식 이번 주에 있었고요. 간밤에는 애플의 GPT 참전 소식까지 이 시장을 둘러싼 선두주자의 경쟁들이 계속됩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여기서 수혜주를 어떻게 가려내느냐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섹터 분위기 일단 오늘 어떻게 보세요? 어제 그냥 반등? 아니죠? 생각보다는 네. 힘이 계속 있구나.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 움직임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결국은 아직도 많이 움직이는 쪽은 AI에 얼마만큼이나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 이런 종목들이 더 많이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은 반도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서 조금 더 엣지 있게 움직이게 될 거고 네. 그 종목들 안에서도 사실상 순환매의 성격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종목이 분명 수혜를 보는데 덜 움직인 측면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올려버리게 되는 오늘 제우스가 그랬듯이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야기가 나온 게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 드디어 삼성전자가 맞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이제 단독 보도 그리고 좀 더 가시화되는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TSMC에 맡겼었잖아요. 이 부분을 삼성이 가져간다? 그러면 그 밸류체인에서 디자인 솔루션 하우스들이 크게 수혜를 본다? 이 그림은 당연한 건가요? 사실 삼성이 잘해서 되기보다는 저는 TSMC 쪽으로 다 몰리잖아요. TSMC가 다 몰리는데 결국은 이런 칩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TSMC가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분명히 있게 될 거고 그 한계가 있는 것이 결국은 2등에게는 수혜를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가 점차적으로 고객사가 갑작스럽게 여기랑도 한다 저기랑도 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런 낙수 효과 때문에 사실상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파운드리에 관련돼서 결국은 이제 더욱더 삼성전자 측에서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디자인 하우스가 하는 일들은 결국은 이런 거예요. 팬리스 업체랑 이제 이 고객사가 결국은 있게 되는데 그 안에서 사실상 이제 이 고객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씩은 다를 거 아니에요. 맞춤형이니까. 네. 네. 거기서 디자인 하우스에 있는 회사들이 얼마만큼이나 커스터마이징을 잘 해주는지 그런 약간의 이 무릎의 연골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인 하우스들이 결국은 이 삼성 파운드리가 더욱더 확대가 되면 확대가 될수록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이제 관측이 더욱더 많이 나오는 거고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많은 지금 약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뭐 수율 부분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넣어야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은 육성을 많이 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으로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면 같아요. 삼성 밸류체인 쪽으로는 자연스럽게 수혜를 입는 건 당연한 그림이긴 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 관련돼서 결국은 성공을 해야지만 삼성전자도 시가총액이 더욱더 확대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한 수순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피킹은 후에 해보고 정 팀장님이 삼성의 파운드리에 대한 야심찬 이런 계획들 하나둘씩 뭔가 퍼즐을 맞춰가고 있고 네. 그 배경에는 방금 말씀하신 AI에 대한 수요 폭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이 전장 쪽으로 강하게 좀 힘을 싣는 모습들이 네네. 이번 주에 좀 나오고 있어요. TSMC가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아직 장중에 발표가 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TSMC를 밀어내고 정말 추격차를 위해서 열쇠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전장이 맞나요? 일단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그거보다는 이제 할 수 있는 걸 한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테슬라 쪽이 이제 이쪽으로 계속해서 손을 잡고 있는 이유가 어쨌든 고객사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네. 그쪽에서 물량을 맡긴다라는 거. 근데 물량을 안 맡기게 되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리고 TSMC를 과연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측면에서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점유율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점유율을 과연 따라잡을 수가 있을까요? 힘든 게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지나간 공정들이 아니라 앞으로 선단 공정이라고 새로운 첨단 공정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일단 50%라는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들은 앞으로의 점유율이 아니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점유율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공정에 들어간 제품들을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선단 공정 앞으로 할 것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쪽으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볼 때 그래서 점유율을 보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그 엔비디아를 예를 들게 되면은 GPU 같은 경우도 A100이라는 제품이 나오고 다음 제품은 H100이라는 제품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네. 앞으로 또 그 다음에는 뭐 Z100이 될지 뭐 W100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새로 나올 뭐 Z100이라 칠게요. Z100이라는 제품이 비쌀까요? 아니면 지금 있는 A100이 비쌀까요? 새로운 게 분명히 비싼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먹는 걸 하니까 먹는 걸 좀 해드릴게요. 이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중국집을 비하는 거 아닙니다. 동네 중국집이 아니라 그 호텔 중식당이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어느 쪽에서 파는 게 더 비쌀까요? 호텔이 더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짜장면 5개 파는 것보다 탕수육 5개 파는 게 돈이 더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뭐 그러진 않겠지만은 지금 그 TSMC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네. 앞으로 첨단 반도체 쪽으로 선단 공정을 잡아가지고 비싼 제품들, 그러니까 이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CPU 같은 경우도 인텔이 점유율이 너무 높은 상황인데 네. AMD가 언제든 넘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GPU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확고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AMD가 계속 도전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AMD 같은 기업들이 계속 도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단 공정에 들어간 제품들을 먼저 앞서가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잡고 그리고 4나노가 됐던 3나노가 됐던 앞으로 2나노가 됐던 이 공정에 대한 수율만 잘 올리게 된다라면은 저는 고객들이 자동적으로 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율이 안 나오면은 안 맡겨요. 그다음에 퀄컴도 맡기려 그러다가 후퇴해버린 게 결국엔 그런 수율 문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수율에 신경을 쓰고 수율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 선단 공정적으로 수요를 반드시 잡게 된다라면은 TSMC 대비해서 점유율은 작지만은 분명히 TSMC의 위협적인 존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된다라면은. 네. 그 그림을 그려보자. TSMC는 잠깐 말씀드리면 실적 나왔네요. 26%가량 이익 급감할 줄 알았는데 23% 급감으로 예상치는 상회했다라는 평가 나오면서 한 0.3% 하락에 그치고 네.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네. 애플이 챗 GPT에 뛰어든 것, 이거는 국내 반도체주에는 어떤 재료라고 보시는지 해석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이게 오늘 그 관련돼서 모델 솔루션 기업이 오르는데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반응한 종목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하이엔드 디램 쪽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HBM 공정이라든지 오사트라든지 네. 그리고 FC BGA 이런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애플 GPT에 들어가는 이 GPT를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반도체를 누가 할까요? 분명히 애플이 설계할 거고 그거를 TSMC에 맡길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비전 프로에 R1 칩을 받쳐주기 위해서 하이닉스가 특화 디램이 들어가는 것처럼 아마 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챗GPT도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사트라든지 HBM 공정이라든지 FCBJ와 연관된 종목들을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는 쪽이 더 갈 수 있겠습니다. 배경 전방 쪽에 AI, 전장의 이 두 가지 토끼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가면서 반도체주가 계속 달린다. 특히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쪽이잖아요. 오늘 HBM도 살아나고 있고 상승룸은 꾸준히 더 열려 있다고 보세요, 손 과장님. 저는 상승룸은 꾸준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 자체가 사실상 많은 종목이 가기보다는 그 섹터 안에서도 소수 종목으로에 대한 집중이 더욱더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총이 1조가 엄청 크게 느껴졌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사실상 소재 업체들 조금만 해도 1조에서 2조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 트렌드가 변했다는 것은 사실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대부분 보게 되면 적어도 2조에서 3조가 그냥 넘어가요. 근데 반도체 소재 업체들은 생각보다 조금 낮아요. 산업 저평가 아니야? 이렇게. 시가총액 자체가 뭐 조금 된다는 애들 보고 있으면 네. 한 3조, 5조 막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서에 대한 재평가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기대감이 더욱더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요즘 주가가 반도체에서도 이렇게 가도 되나? 라고 싶을 정도의 종목들이 더욱더 많이 생기는 이유가 되질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이 버이앤홀드의 전략을 사용을 하기에는 특히나 디자인 하우스 애들은 실적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유동성의 시장이 어느 정도 거치게 되고 그다음 실적에 보다 더 집중을 하는 그 시점이 오게 됐을 때는 네.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버이앤홀드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보다 내가 시세를 어느 정도 보면서 계속 대응을 하는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민한 대응. 그러면 탑픽으로는 좀 짧게 가볼게요. 어떤 종목 보세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갖고 왔어요. 사실 보게 되면 디자인 하우스보다는 사실 디자인 하우스와 그 여타의 이제 팹리스 업체들 이런 네. 업체들 다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이제 회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디자인 하우스 종목들 중에 많이 움직인 종목 혹은 팹리스에서 많이 움직인 종목들이 지금 한 80% 움직인 종목도 있고 월간으로 그리고 30% 적게는 뭐 이 정도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덜 움직였어요. 20% 내외로 움직였거든요. 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네. 다른 종목들보다도 부각을 받게 되면서 수급이 집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IP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의 핵심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AI 반도체의 핵심인 이제 이 자율주행, MPU 관련돼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이제 메모리 관련된 IP인데 이게 결국은 전송 속도 더욱더 빨라지게 되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HBM도 결국은 정성 속도에 대한 빠른 부분 이런 부분이 필요할 테니까 더욱더 많은 부분을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TSMC하고도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이제 구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네. 우리가 더욱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덜 갔잖아요. 직고점 넘어갑니까? 일단은 직고점은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어서 1차 목표가를 27,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7,000원, 손절라인 18,400원으로 오늘 4%가량 올라가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움직임까지 주목하겠습니다. 프로의 시선 바로 마무리할게요. 정태근 팀장, 송태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